그 촉매에 대해서 연구하는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자료로 만들고, 네, 지금 최신 저희가 연구하는 그 변화의 흐름이라든가 대략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중점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이제 수소 생산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계질 공정을 이용해서 메탄을 계질한 후에 수동화 반응을 일으키고 CO2를 이제 분리를 함으로써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본 공정에서 제안하는 이런 순환 유동층, 순환 반응기의 컨셉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반응, 크게 두 개의 반응기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라이저로 구성되어 있어서 입자들, 파티클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반응기 내부를 순환하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정층이라는 것은 촉매가 말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스를 흘려주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을 뽑아내는 것인데, 이것은 반대로 촉매로 불리는 어떤 넌캐탈리스트, 비촉매 같은 것들이 반응기를 순환하면서 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것은 산화와 화분 반응을 분리함으로써 각각의 독립된 반응기를 도입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생산물을 뽑아내고자 하는 다른 개념의 반응기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은 원료로 쓰이는 대표적으로 쓰이는 메탄이라든가 아니면 신가스, 흑성가스 같은 거를 이용해서 저 위에 있는 메탈옥사이드 대표적인 철산화물인데요. 철산화물을 일단 충분히 환원을 시키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 연소라든가 불완전 연소를 통해서 CO2라든가 원천적으로 이제 CO2 가스가 배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별도의 프리피케이션 공정이 필요 없게 됩니다. 이 반응기 내에서 원하는 메탈 옥사이드가 충분히 환원된 상태로 하부에서 우리가 프로덕트를 뽑아내게 되고요. 그것을 다시 그대로 이송시켜가지고 두 번째 반응기, 스팀 반응이라고 하는 곳에서 순수한 물을 넣음으로써 두 개의 반응을, 물분해 반응, 즉 여기 있는 산소를 철산화물에 제공해 줌으로써 수소를 직접적으로 뽑아내서 바로 우리가 원하는 고순도의 수소를 생산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체의 철산화물이 가진 산화가가 있는데, 철산화물의 산화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산화가로 이루어지고, 다시 이런 마그네타이트라고 있는 부분 산화된 이런 마그네타이트를 다시 라이저라는 고속 순환 유동층을 통해 가지고 상승관으로 올린 후에 산소가스는 내보내고 미반응, 다시 원래 상태인 Fe2O3 헤마타이트를 만들어서 전체 공정 밸런스를 맞추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기존의 공정과 달리 여러 가지 장치들이 다른 조작이 크게 구성되어 있는 반응과 달리 본 공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개의 주 반응은 리듀서 퓨얼 리액터라고 하는 환원 가스를 환원시키는 반응, 두 번째로 충분히 환원된 상태의 입자를 가지고 물과 반응시켜서 물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시키는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질에 필요한 파티클, 입자를 제조하는 연구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공정 시스템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물로부터 바로 수소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매우 고순도의 수소를 뽑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아시는 바와 같이 연료체로서 그냥 입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스케일이 좀 자그마한 스케일부터 큰 스케일까지의 스케일업이 굉장히 용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CO2가 나오는 것을 물을 이제 팬칭함으로써 바로 우리가 순수한 CO2를 바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CO2 포집에도 바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연료로 쓰이는 물질로서는 다양한 용도의 구체, 액체, 기체 어느 연료든지 다양하게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힘 밸런스를 세게 되면은 열이 좀 남게 됩니다. 그 열은 우리가 추가적인 HRSG 열을 회수함으로써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적합한 메탈 옥사이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이런 걸 간단하게 연력각에 대한 고려를 해보면은, 망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물을 넣으면은 거의 100% 이상의 수소 전환율을 나타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물질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비가역적인 반응이 됨으로써 우리가 순환 유도층, 즉 반응기를 전반적으로 돌릴 수가 없게 됩니다. 나머지 이런 여러 가지 메탈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물분해 능력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잘 알려진 사실이 철산화물을 이용해야 되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철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적당한 정도의 온도에 따라서 전환율을 보이게 되고, 또한 가격이 굉장히 싸게 됩니다. 그리고 공정 자체가 산화환원 반응을 굉장히 가역적이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철산화물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본 공정 같은 경우에는 메탈 옥사이드 활성물질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체를 무엇을 쓸 것이냐,
과연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보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환 공정의 반응, 일단은 경제적인 관점과 환경적인 이유로 처음에는 순수한 철산화물을 그대로 한번 쓰는 연구도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더니 문제는 뭐냐면은 전체 공정 자체가 일단은 뭐 700도, 심하면 900도까지 움직이는 반응 공정이기 때문에 순수한 철산화물을 그대로 쓰게 되면은 이것들이 이제 비표면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순수한 철산화물을 가지고는 전체 공정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문제점을 기존 선행 연구로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철산화물이 거의 FE까지, 즉 순수한 메탈릭 상태 철까지 이런 환원시키게 되면 문제가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철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시터링이 일어나가지고 주변에 뭐 반응이 붙거나 아니면 이것 자체가 거의 쓸 수 없는 정도의 물질이 되기 때문에 활성 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지지체를 이용하겠다라는 연구가 이용됐고 기존에는 기존 잘 알던 지지체를 뭐 포러스한 물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MgO라든가 SiO2, 알루미나 같은 거에 써가지고 이런 물질이 이제 철산화물의 활성을 많이 유지하고자 이런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결국에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산소들이 여기 있는 레티스에 있는 산소들이 기체로 나가거나 또는 기체에 있는 산소가 다시 레티스로 들어가거나 결국 산소 전달 물질인데 산소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달시키냐가 키가 되는데 이것들이 기존에 이런 물질을 쓰다 보니까 고온에서는 즉 900도나 뭐 1000도 가까이서 당연히 잘 일어나지만 온도가 약간 낮을 경우 시스템적으로는 온도를 낮추는 게 더 전체 이피션시를 높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TG라든가 실제로 반응시키면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 개발을 하는데 열박적으로 철산화물 같은 헤마타이트와 마그네타이트, 그 다음에 우스타이트와 메탈릭 아이론 상태의 총 4가지의 굉장히 복잡한 산화가를 가지기 때문에 각각의 연력학적으로 반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유동층 공정으로 하기보다는 연력학적 가스 솔리드의 컨버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항유식의 무빙베드라든가 다단 이동층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지금 현재 오하이오 스테이트의 LS 벤 교수진이 가장 소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현재 대략적으로 파티클 사이즈는 1에서 2mm 정도의 구형 입자로서 무빙베드 공정을 통해서 이 공정을 지금 실증을 메가와트 단위의 공정을 지금 파일럿 스케이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그 산화 반응, 그 레독스 반응이라고 하는데 리덕션 옥시데이션을 합쳐서요. 이런 유속 단계가 보통 보면 이게 큰 파티클 내부까지 다 산소가 침투하고 나기 때문에 이런 내부 확산 과정을 어떻게 하면 또 극대화시킬 것이냐가 또 하나의 키 이슈가 됩니다. 또한 그 수력학적 이런 그 제어를 위해서 뭐 엘밸브라든가 여러 가지 밸브 제어도 하나의 큰 이슈가 되고요. 원료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가스를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은 또한 그 이런 매체 순환이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입자들이 가능히 내부를 순환하기 때문에 그 특히 사이클론 같은 경우에 사이클론에서 굉장히 많이 깨집니다. 따라서 그렇게 깨지게 되면은 더 이상 그 파티클을 쓸 수가 없게 돼요. 결국에는 파티클이 비상해서 날아가 버리니까 강도를 향상시키는데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 소송 온도를 높이는 겁니다. 보통 저희는 소송 온도가 1200도, 1300도입니다. 굉장히 높은 소송 온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면 비피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또한 파티클 입자를 자그마한 걸 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미리 사이즈 이상 써야 되는데 왜냐면은 너무 작은 파티클을 쓰게 되면은 가스는 밑에서 위로, 파티클은 위에서 밑으로 하기 때문에 가스를 좀 빨리 넣어주면 그 입자들이 반응도 하지 못하고 다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는 크고 소송도 높고 비표적으로 낮고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지금 해외 선도 연구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지체를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산소 전달은 결국 이제 비표면적이 작기 때문에 가스의 확산보다는 주로 이제 음이온, 어나이온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어나이온들의 움직임 트랜스포트를 활발하기 위해서 이런 음이온 베이컨씨가 많은 이런 LSF 같은 페로프스카이트 계열의 지지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연구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현재 얻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강도는 강도대로 굉장히 세야 되면서 한편으로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 굉장히 그 이루기 힘든 이런 상호 이율 배반적인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보통의 기기가 있었던 이너트 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뭐 서피스 에어를 그나마 좀 높여준다거나 철사나물의 소결 정도를 좀 억제해주는 거나 물리적 강도를 높이는 건 있겠지만은 이온 커뮤니티 같은 이런 우리가 달성하고 있는 산소 전달 능력을 그렇게 크게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 같은 게 철사나물이 다양한 상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환원했다가 산화했다가 환원했다 산화했다 보면 이런 레티스 파라미터가 급격하게 많이 바뀝니다. 보시는 것처럼 레티스 격자가 뭐 거의 3에서 뭐 이건 약간 좀 축반향이 좀 길긴 하지만은 거의 뭐 5배, 뭐 3배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깨지게 됩니다. 이런 메탈 스트레스가 일어나게 돼가지고 그러면 또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도 또 해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취지에서 결과인데 취지에서 이제 밀분을 하게 되면 뭐 온도마다 이렇게 가능성을 저희가 뭐 확인하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속 단계를 이제 모델링이라든가 가정을 세워서 여러 가지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표면에서 이런 이온을 만나서 이온화이즈가 되고 이온화이즈된 산소들이 내부까지 왜냐하면 대부분의 하나의 파티클 자체가 다 돈이기 때문에 돈을 줄이기 위해서는 파티클의 철 함량을 굉장히 늘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조금이라도 그 전체 반응기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뭐 40웨이트%에서 심하면 60웨이트%까지 철을 막 집어넣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속 단계, 철이 내부에 있는 철까지 다 코어까지 외부에 있는 기체의 산소가 다 깊숙하게 파고들어가지고 화학 반응이 일으켜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보다는 일단 철사나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을 일단 확실하게 캐릭터라이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먼저는 연구가 지르코니아 옥사이드를 썼습니다. 지르코니아 옥사이드 아시는 것처럼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모노상부터 테트라 큐빅상까지 바뀌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철 하나물의 함량이 작으면 솔리드 솔루션을 이루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고형체를 형성하게 되고요. 이게 60%를 넘어가게 되면은 철사나물과 지르코니아가 하는 지지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중간 정도 영역을 해야지 이제 제대로 된 지지체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철사나물과 지르코니아를 이제 간단하게 공치법 방법을 써서 철사나물이 가지는 거동을 일단 이해해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1200도 소결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모노상에 나옵니다. 즉 이제 테트라나 큐빅상처럼 산소 전달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어떤 교반만 해주는 그런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치법 방법을 통해서 일단 22%만 넣어서 지르코니아 옥사이드를 써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대략에 보이는 것들이 철사나물이 한 400 나노미터 정도로 잘 분산이 돼 있었고 이게 붉은 것들이 철이고 초록색이 지르코니아, 그다음에 푸른색이 산소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에다스 매핑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전체 전방이 파티클적으로도 이렇게 잘 혼합이 되었고 잘 제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일단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것이 TG를 이제 이렇게 산화된 형태를 철까지 환원을 시켜봤는데 여러 번 TG 결과를 찍다 보니까 붉은색이 초반 결과인데 점점 TG 결과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X축이 시간이 Y축이 무게 감량이죠. FE2에서 FE가 산소가 빠져나가니까 무게가 떨어지는데 점점 이제 반응성이 빨라집니다. 점점 물분의 능력이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를 봤더니 이 입자를 이제 꺼내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이제 잘 만들어진 철 입자였는데 보시면 좀 붉은색 철들이 이런 표면으로 다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처음에는 좀 잘못 실험한 줄 알았는데 봤더니 이걸 몇 번 실험을 해도 이런 경우가 계속 나와가지고 뭔가 여기서는 의미가 있다라는 걸 파악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게 다양한 이제 산화과를 가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Fe2까지 메탈릭 상태까지 끝까지 환원시킨 다음에 했을 경우에는 철이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중간 산화 상태인 FeO 우스타이트까지만 환원시켰더니 철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다 남아있고 오히려 비표면적이 아까 거의 없었던 것이 굉장히 포러스한 물질로 갑자기 바뀌어버렸습니다. 없던 비표면적이 지금 비표면적 BT를 찍어보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입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0 이하, 그러니까 비표면적이 거의 없는 1200도 소개를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 두 번째 사이클만 한 여러 번 반복시켜서 꺼내봤더니 BT가 5, 10 정도로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또 약간 의문이 쌓였고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은 똑같이 산소 옥시데이션과 환원 반복을 레독스 사이클 반복을 했는데 철산화물까지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철이 밖으로 이제
에그로리에이션 되면서 이제 응집이 되고 밖으로 빠져나왔는데 FeO까지 했을 경우에는 처음에 프레시한 파티클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즉 철의 외부 확산이 진행되었고 철의 외부 확산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비표현적으로 오히려 증가했고요. 근데 물분해를 하게 되면 거기는 물로 이제 산화를 결코 해야 되는데 물로 산화를 해서 물 산화만 해봤더니 또 다른 게 에어레이션 아까 말씀드린 공기로 산화했을 때는 이게 비표면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포스한 파티클이 되는데 물로 산화를 해버리니까 겉이 이런 식으로 다시 또 굉장히 덴스하고 심하게 응집된 형태의 입자를 발견할 수 있었고 템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파티클이 굉장히 뭉쳐 있었습니다. 에어레이션 한 후에 파티클들이 이런 식으로 파편화되고 굉장히 좀 잘게 부서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할 때 저희가 뭐 유동층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화학 반응만 바꿔봤을 때인데 화학 산화 반응을 물로 하느냐 에어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입자의 형상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TG를 통해서 그 반응성, 이 형상 변화가 반응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봤더니 이제 프레시한 파티클을 기준으로 봤을 때 Fe까지 환원했을 경우에는 스팀 옥시전에 의해서 약간 일부 그래도 기존보다는 조금 향상이 됐다. 그러니까 내부에 끝까지 쌓여있던 철들이 외부 확산되면서 내부 확산 저항이 좀 줄어드니까 일부 이게 좀 내부 확산 저항 감소에 의해서 액티비티가 좀 늘어났고 이런 식으로 에어옥시데이션, 즉 외부에서까지 있던 것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이 기존에 없던 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철산물이 안에 있던 게 없어지면서 이런 포가 생기고 그 철산물은 밖에 나와서 이게 심하게 에그로메이션이 되는데 잘 보시면 또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보시면 다 뭉쳐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진이 나듯이 굉장히 심한 큰 크랙이 있거든요. 이 크랙이 나와 있어서 이 틈을 타서 이런 그 가스 디퓨전이 굉장히 또 활발하게 일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에어옥시데이션을 한 경우에는 기존의 프레시한 파티클보다 반응성이 급격하게 굉장히 크게 형성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FeO, 우스 타입까지만 환원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스팀 옥시데이션만 하게 되면은 기존의 프레시한 파티클보다 오히려 반응성이 더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얇은 층이 생기고 철들은 외부에만 조금 들어있지 기존의 철들은 다 내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확산 저항에 의해서 철들이 크랙이 없습니다. 이거는 또 크랙이 없고 그냥 덴스한 어떤 얇은 레이어처럼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반응성은 줄어드는데 전반적인 철은 또 외부로 크게 이동하지 않으면서 내부의 철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율속 단계에 있어서 내부 확산 저항이 많이 걸리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존의 철 산물도 골고루 포진되어 있으면서 BT도 갑자기 없던 포도 생기는 거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반응성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그래서 보니까 기존의 문헌에서 나온 것들이 철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알다시피 P타입, 즉 철이 부족한 상태로서의 P타입 디피션시 세미컨덕터로 이용이 되고 이러한 공급을 통해서 양이온들이나 아니면 프로톤, 일렉트론 홀을 통해서 일렉트론이 이렇게 외부 확산으로 이동하게 되고 Fe3도 2가와 3가가 동시에 이동하게 되며 그 다음에 철산화물 Fe2수 우리가 하면 녹슨 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부 옥시전 배익번시가 있어서 외부에서 산소가 전달이 된다는 사실을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어떤 녹이 쓰는 물분해까지만 하게 되면 Fe3였고 여기까지만 해도 외부 확산으로만 철이 나가는 거에서 끊기게 되고 공기 산화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옥시전 배익번시가 생기면서 내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이에 큰 스트레스가 생겨가지고 여기서 어떤 철의 형상들이 뒤틀리거나 깨지거나 파편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확인해서 에옥시데이션 일어나게 되면은 비표면이 되는 이것 때문이라는 것을 간접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기존에 잘 만들어진 입자들이 어떠한 리덕션 상태에서 그것이 유지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어떠한 에어를 하느냐, 스팀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런 형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철산화물의 거동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는 이러한 입자의 활성을 위해서 보통 음이온 컨덕터 같은 페로스카이트를 사용하였는데 약간 방향을 바꿔서 양이온 컨덕티비티가 있는 페로스카이트를 써봐서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봤더니 기존에 나와 있는 문헌보다 가장 높은 이런 반응성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산소가 움직이기 때문에 산소의 컨덕티비티 높이고자 했지만은
양형 컨덕티비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지금 현재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심한 바와 같이 그 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강도를 늘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건 그 소송 온도고 강도인데 소송 온도가 증가하면 당연히 강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1200도를 넘어가서 급격하게 강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알다시피 뭐 1400도에서 강도가 200N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강도 측면에서 좋지만은 반응성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굉장히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다가 기존에 이제 그런 이런 레티스 구조가 특히 큐빅 구조가 굉장히 FCC 구조라든가 큐빅 구조가 덴스하게 있으면은 그것들이 굉장히 물리적으로 강도가 높다는 사실에 착안해가지고 큐빅 옥사이드 복합체를 만들어서 그걸 넣어본 결과 1100도에서 소개를 했는데 불구하고 강도는 1400도에서 소개라는 강도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의 입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결할 것은 반응성입니다. 반응성만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 이 입자는 충분히 이러한 어프로치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푸른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1100도에서 소개를 한 상태의 TG 결과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노란색이 지금 1200도에서의 소송했을 때의 파티클의 그 반응성인데 저희가 이런 이런 큐빅 옥사이드 복합체를 넣어가지고 해봤더니 강도는 1400도의 만큼 굉장히 높으면서 1100도에서 소개를 한 것이 1100도보다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1200도 한 것보다도 비등하보다 오히려 높은 좋은 결과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 강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저희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실제로 스케일업 해가지고 운전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뭐 한 2년 전에 이런 소규모 300W 반응기를 써서 다음과 같은 장치를 꾸며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기를 꾸며서 실험을 해보았고 실제로 이게 뭐 스타트업 할 때 온도라든가 뭐 롭실의 차 변화를 보는 거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액턴트에서 고순도의 CO2를 뽑아내면서 이제 물 분해를 통해서 고순도의 수소를 안정적으로 한 13시간 동안 저희가 운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입자들이 반응 전후의 파티클 사이즈의 어떤 형상이라든가 변화가 거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케미컬 루핑 수소 공정 자체의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이런 그 입자의 연구와 그다음에 전체 프로세스 온도를 다 함으로써 계속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